자, 반갑습니다. 8월 22일 이동훈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 미국 증시도 얼추 이제 반등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제 추가 긴축 우려와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 사실에 지속되는 모습들에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 반등으로 출발했고요. 장중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이죠. 대출금리를 연 3.45%에서 연 3.55%에서 0.1% 인하를 한 3.45%로 조금 낮췄는데요. 시장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친 금리 하락폭으로 실망감을 좀 보였고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좀 면치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 영향으로 어제 상승분이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초전도체 쪽 진위 논란에 이제 관련주들은 계속 급락세를 좀 이어갔고요. 맥신 관련주들은 어제 상한가를 좀 이어갔지만 역시나 오후 쪽에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간 외로는 맥신 관련주들이 조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장품주들 다시 강조해드린 만큼 또 반등세가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중국 쪽에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쪽을 다시 압박하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주들이 다시 반등세를 좀 이끌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도 어제 1.3% 가까이 움직였지만 에코프로나 이제 시총 큰 2차전지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 상승을 조금 과도하게 좀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0.3% 정도 에코프로나 일부 시총을 큰 애들을 제외하면 한 0.3에서 0.5% 내외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쪽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 그 관망세가 조금 있는데요. 국제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형국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기대감에 8% 이상 넘게 급등을 했고요. HSBC는 목표 주가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80달러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나 AI 쪽 기대감들은 훨씬 더 커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주요 기술주들도 투심이 개선되었는데요. 테슬라도 8% 넘게 움직였고 메타, MS, 아마존 등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5일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실제로 잭슨홀 미팅은 24일부터 26일 정도까지고요. 그 중에서도 파웰 의장 연설이 있을 25일 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25일이니까 금요일 밤쯤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국내 반도체 쪽 소부장주들이나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것 같고요. 자, 장기간의 이제 고금리 정책 가능성들이 이제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 번 관철이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9월달 연준위에서 추가 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급등 다시 약간 오르는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장기간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 전에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와버린다면 잭슨홀 이후에는 다시 실망감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전에 계속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잭슨홀 미팅 이후로는 다시 그 이후로 반등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제약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테슬라 쪽 반등이 있었으니까 2차전지와 함께 다른 쪽 자동차 부품 쪽 엔터조선 전체적으로는 또 수급 체크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를 찾는 새로운 악재나 새로운 호재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악재를 좀 소멸해가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반등이 나오는 그런 저가 반불 매수세들이 조금씩은 더 유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일 지금 맥신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신 대량 생산 가능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발표 때문에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태경산업, 휴비스, 아모센스, 코닉오토메이션, 경동인베스트 종목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동성케미칼이 다시 급등을 좀 보였고요. 나인테크, 티플렉스 등도 이제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이제
그 미중 히토류 갈등 생길 때 움직였던 종목들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 내로는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조금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조정들, 어제 장중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후부터 맥신의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더라도 오늘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시간으로 내리는 모습 보였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자, 경찰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림동 그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CCTV에 대한 추가 설치 검토다, 특별 치안 활동 추가 대책 마련 소식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CCTV 관련주들이나 뭐 보안 관련주들 모두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콤이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포커스 HNS나 코맥스, 인콘, 아이디스, 트루엔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에서 중국 신장 강제노동 관련해서 수입품에 대한 검사, 전기차 부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사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국내 업체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TCC 스틸, 그리고 윤성 FNC, 뭐 율천화학, 에코프로, 나노팀, DNT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8월달에 이제 한참 또 잠잠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8월 방류 준비 돌입 소식에 뭐 간편 식품이나 뭐 일부 이제 그 수산물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제 반등이 나왔고요. 우양, 마니카 FNG, 교촌 F&B, 정다운 푸드나무, CJ 시푸드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하나같이 이제 테마주들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된 테마주들이 2차전지 정도, 나머지 이제 맥신이나 뭐 CCTV 관련주들은 이제 시총이 좀 크지는 않고요. 뭐 마찬가지로 먹거리 관련주들도 단기적인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관심 종목들, 피라미드 쪽은 큐렉소,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엘리터 쪽은 가온칩스, 비치로셀, 그리고 낙폭과대 쪽은 3기 EV, 유진테크,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분위기는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의료미용, 로봇,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관련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업종 내에서 계속 종목들은 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차트로 보기 전에 최근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어제 드렸던 종목들 먼저 리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린 것 중에서는 여전히 IP밀 SC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연중 신고가 22,000원, 23,000원대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 12,000원대 드리고 나서 큰 수익을 거둔 이후에 다시 2만원대부터 다시 공략을 해드렸고, 역시나 또다시 3만원대 50% 이상 또 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쪽 어제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뭐 오늘 어제 시가나 저가 부근으로 해서 시가는 아니고 어제 종가와 저가 부근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자리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셨다면 충분히 장중 시세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컸었고요. 자,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애들 중에서 좀 어제 급등이 나온 것 중에 하이로닉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서서 9,500원대부터 해서 만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장대음봉이 하나 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결국은 그 거래량 없는 것들이 아침 상승 출발하면서 강하게 뽑아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미용 쪽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애들이죠. 이루다도 그렇고 하이로닉,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IP밀리 SC도 그랬고 앞서서 클래시스 이런 애들 지금 길게는 지금 2배 이상이 먹었었고요. 그게 길게 가지 않았던 애들은 이제서야 이제 하이로닉도 그렇고 뭐 제이시스나 이런 애들도 이제서야 또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상승 추세들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 덕산네오룩스. 어제 뭐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제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하고 오후에 들어가셨어도 되니까 거의 매수권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보시고 47,000원, 49,0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칩스 어제 시가가 뜨면서 조금 애매한 자리는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뭐 어제 장 초반에 제가 가온칩스, 넥스칩,
그 다음에 관련해서 디자인하우스나 뭐 빈메모리 관련해서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서 어제 충분히 또 매수 자리 있었고, 그걸 통해서 소폭 상승권에서 소폭 수익권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엔비디아 쪽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강세 출발들 예상하시고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지테크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요일날 종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금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오전 말고는 좀 시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오전에 한번 흔들어주고 그 자리까지 아주 짧게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돌파가 확 되질 못하니까 오후 돼서는 쭉 찌그러지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스권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내려서 자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셔서 어제 하루 만에 바로 끝냈어야 될 장이, 그러니까 어제 바로 치고 달리지 못하면 쭈그러드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런 거는 기다리는 자리는 이미 수익권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심택은 어제 매수는 가능한데요. 아침에 애매하게 출발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출발을 해서 상승으로 뽑았죠. 이런 건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10분 이내에 끝낼 게 아니면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형태는 아침에 시가가 뜨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올랐다가 내리는 건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10분에서 1시간 이내 시세가 끝나야 되는 시세니까 아침에 승부를 보실 게 아니라면 충분히 밑으로 사실 거라면 이게 올랐다가 내리는 건 그대로 받으시면 쭉 미끄러집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좀 애매하게 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낮게 출발하면 오름세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은데, 괜히 전일 종가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쫓아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막판까지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발하고 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리는 나쁘진 않은데 괜히 위에서 잡으면 지금 뭐 36,000원권에 잡았다는 얘기니까 3%에서 4% 이상 마이너스를 달고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가가 뜨는 것들은 그만큼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는지 아니면 10분 이내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진테크 마찬가지로 어제 시가는 애매하게 출발했지만 상승이 아니라 조금 내려주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랬는데 오전에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출발 이후에 자리는 한번 줬고 그리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뭐 이러면 아침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하면 그냥 두세요. 그러고 막판 종가까지 견뎌내면 아직 출발한 자리가 아니니까 눌림목상으로는 막판에 들어가셨어도 된다. 그래서 뭐 시가상이나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오늘도 어제 시가나 종가 사이 그 정도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큐렉소입니다. 어제 양봉이 이미 좀 났는데요. 오늘 애매하게 상승 출발하면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겹쳐서 좀 가는 게 좋아서 오히려 어제 종가나 종가 밑으로 내려오는 오전 자리 출발하고 오전 자리가 조금 그 자리가 나온다면 가능하고, 애매하게 출발하면 충분히 오후까지 견뎌내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잘 유념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위쪽으로 간다면 일단은 22,000원 후반, 23,000원대고 이게 다시 돌파가 된다면 신고가니까 그 형태들 그대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은 좀 겹쳐서 가야 되고 거래량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형태라서 오늘은 원봉이 나와줘야 조금은 잡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뭐 앞서서 지금 11,000원대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캔들은 겹쳐서 갈 때마다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다시 신고가를 좀 보였고 오늘 그 종가와 전전일 고가 수준이죠. 12,000원 후반에서 13,000원 초반대 보시면 되고요. 12,500원 12,300원대까지는 깨지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십시오. 어차피 캔들이 조금 겹쳐서 가는 형태라서 그렇게 좀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가와 저가 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5,000원 전까지는 매수 가능하고요. 뭐 오늘 아마 엔비디아 때문에 아마 강세로 출발하면 어제 들어가신 분들만 조금 더 수익 챙기시면서 상승 추세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반등이 나오면서 비추로셀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양봉이 나왔고 아직 박스권을 돌파한 건 아니니까 22,000원 초중반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21,000원 중반대
시에는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 24,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3기 EV 얘도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무증을 했었고요. 무증 하원 이후에 다시 급등이 좀 크게 나오고 나서 눌림목 상으로 나왔는데 뭐 2차 전지 반등과 함께 좀 올라야 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7,000원 초반, 16,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16,000원대를 다시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돌아 나오는 것들 거래량 최근 많아지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19,000원 후반에서 2만원대, 그리고 다음 자리는 한 22,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진테크, 어제도 드렸던 종목이고 아까 가온칩스랑도 자리가 비슷합니다. 어제 시가랑 저가 사이,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32,000원 중반대 깨지 않으시면 다시 V자형 반등이라면 3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존재를 하고요. 중국 쪽 불안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좀 시원한 반등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체크하시고 되는 업종이다 아니다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조금은 포트에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루 종일 성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